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논리게임 엑기스 153의 저자인 여성군입니다. 자, 제가 앞선 그 강의에서 예제 문제 3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제로는 바로 이 제1편 형식적 추리 편에 있는 이 4번 문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민언이라는 것은 민간 경력자 언어 논리라는 얘기고요. 자, 2011년부터 민간 경력자 5급, 또 몇 년 뒤에 7급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7월 정도에 시행되는 시험이고, 이 민간 경력자가 참 중요한 이유는, 자, 이 문제가 물론 5공채보다는 조금 난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5공채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5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최근 3개년 민간 경력자 문제는 꼭 살펴보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난도 순으로 스텝 1, 2, 3로 수록이 됐기 때문에 스텝 1에 이렇게 보통 민간 경력자 문제를 수록했다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적 추리인데요. 형식적 추리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 이런 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들을 우리는 형식적 추리라고 합니다. 연역적 추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정열 갖지 않는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정열 갖지 않는다. 자, 정열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고통. 그 다음에 뭐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열을 가진 사람. 정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원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역화살표가 돼요.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써본 이유는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렇게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이걸 기반으로 기호화를 해볼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낮 정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열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냥 고통,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열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리고 정열을 가진 사람은 낮 행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혜롭지 않으니까, 자, 낮 지혜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원하면서 동시에, 자, 엔드죠. 자, 고통을 뭐 회피라고 쓸까요? 자, 6번째가 이제 문제인 건데,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A만이 B다라고 해볼게요. 자, A만이 B다라는 것은 그러면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우는 B와 살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역시나 회피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 문제가 애매하게 된 게, 여기 보면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있다가 있고 피하고자 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기호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오고 그냥 고통 정도로 기호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거칠게 출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선지들도 보시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호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을 보시면, 자,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지혜 화살표 이걸 통해서 과연 행복이라는 게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대우를 취하면 낮 정렬이면 자, 낮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낮 사랑 5할 화살표 지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혜 화살표가 낮 정렬이고 낮 정렬이 낮 사랑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고 또 낮 사랑이 되면 또 뭐 지혜가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를 봐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깔끔하게 한번 보시면 자,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다 소거가 되는 그런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무엇을 먼저 볼 건가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 기억을 먼저 봤죠. 근데 기억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1번, 3번, 5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니은은 맞겠구나 알 수 있고 곧바로 기억 판단해서 디귿에 대한 판단으로 가는 것이 실제 시험에는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볼게요. 사랑을 원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다. 사랑이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데 자,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행복하지 않다. 여기로 연결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사랑이면 정렬, 정렬이면 낮 행복이죠. 요 3, 4번 조건 3, 4를 연결하면 자, 사랑이면 낮 행복이다. 그래서 니은이 사실 상당히 쉽게 도출이 되는 그러한 선택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지혜라면 낮 정렬이죠. 그리고 낮 정렬이면 낮 사랑이니까 이렇게 1번과 3번을 묶었더니 자, 지혜면 낮 사랑이다 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호화를 통해서 저는 설명을 했지만 기호화가 좀 더 익숙해지시면 여기다 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고 이 기억과 디귿을 한꺼번에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정렬을 갖지 않고 그러면 정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렬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 정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니까 이렇게 디귿을 알 수 이런 식으로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기호화가 좀 익숙해지신다는 전제를 저는 깔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예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이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지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는 꼼꼼하게 하나씩 쓰는 걸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니까 제 얘기를 참고만 하셔서 이 문제를 기호화를 통해서 푸시고 선택지 하나하나 소거하시고 또는 이 문제지에다가 대놓고 기호하시거나 이렇게 눈으로 푸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정도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